그 순간 온천 물속에서 마주친 그 남자의 눈빛과 그곳을 본 순간 제 심장이 60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혼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올해 62살이 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는데 가족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고 친구들에게도 말하기가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 아들 내외가 결혼 35주년을 맞아 일본 여행을 선물해 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랑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둘이서 좋은 곳 다녀오세요 라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갈 예정이었는데 여행 일주일 전에 남편이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남편이 병실 침대에 누워서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라도 다녀오세요. 아버지는 제가 병원에서 돌볼 테니까요. 혼자 여행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 없이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들 내외가 그렇게 준비해준 여행을 그냥 포기하기도 아까웠고 솔직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혼자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해서 처음 이틀은 정말 좋았어요. 혼자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진도 찍으면서 마치 20대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들이 예약해준 하코네 온천 료칸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저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온천은 남녀 혼탕이라고, 하지만 시간대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해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여성 전용, 5시부터 8시까지는 남성 전용,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혼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여성 전용 시간에 가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오후에 갑자기 온천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여성 전용 시간이 취소되었다는 공지가 나온 거예요.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온천을 포기하거나 혼탕 시간에 들어가거나. 온천 때문에 이 료칸을 선택한 건데 온천을 못 들어간다면 너무 아쉬웠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가 지금 62살인데 이 나이에 혼탕을 들어가다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에 한번 해볼 만한 경험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8시 반쯤에 용기를 내서 온천에 가기로 했습니다. 온천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안에서 들리는 물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10번도 넘게 들었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안에는 일본인 할머니들 몇 분과 중년 남성분들이 계셨는데 모두들 자연스럽게 온천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조심스럽게 온천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구석진 곳에 앉아 있었는데 점점 따뜻한 물에 몸이 이완되면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온천 반대편에서 한 남성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는데 일본분 같았어요. 키가 제법 크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몸매는 정말 탄탄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눈빛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말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그분이 온천에 들어와서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분도 저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예의 바른 일본식 인사였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인가요? 그분이 어설픈 한국어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목소리가 정말 부드럽고 낮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저도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어요. 한국 드라마 많이 봐서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 이름은 다카시라고 하셨고 저처럼 혼자 여행을 온 거라고 하셨어요. 부인이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다쳐서 혼자 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온천에서 대화하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분이 워낙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게 대화하셔서 점점 편해졌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음식, 한국 역사, 심지어 한국 전통음악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한국 분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과는 오랫동안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서로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고 대화도 일상적인 것들 뿐이었는데 이 낯선 남성과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온천에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그분이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하코네 주변을 함께 구경하시겠어요?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남성과 함께 여행을 한다니 하며 망설였지만 혼자 여행하는 것도 조금 외로웠고 그분이 워낙 신사적이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오래전 남편과 연애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지금 62살인데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다음날 아침 약속한 시간에 로비에서 다카시 씨를 만났습니다. 어젯밤 온천에서 만났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정장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캐주얼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도 자세도 곧고 걸음걸이도 당당하셨어요. 오늘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계획한 게 없어서 다카시 씨가 추천하시는 곳으로 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럼 아시노코 호수는 어떨까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아시노코 호수로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카시 씨는 도쿄에서 건축사로 일하다가 은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인과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늘 아쉬웠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다는 것, 아들 둘을 키웠다는 것, 지금은 손자 손녀들도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 등등. 하지만 솔직히 요즘에는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식었다는 것도 말했어요.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남편과 아내라기보다는 그냥 가족, 동거인 같은 느낌이라고요. 그런 마음 저도 이해해요 라고 다카시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사랑보다는 정이 더 중요해지죠.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가슴이 뛰는 설렘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을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아시노코 호수에 도착했을 때의 그 풍경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맑고 푸른 호수 위로 후지산이 보이고 주변의 나무들이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다카시 씨와 함께 호수 주변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젊은 연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점심은 호수 근처의 작은 일본 전통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다카시 씨가 일본어로 주문을 해주시고 제가 모르는 일본 음식들도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식사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의 취미부터 철학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정말 감정 표현이 풍부하시네요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보통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오후에는 해적선을 타고 호수 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배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후지산을 바라보는데 정말 낭만적이었어요. 다카시 씨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살짝 잡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만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에는 료칸으로 돌아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일본 전통 요리인 가이세키를 먹으면서 사케도 조금 마셨어요. 평소에는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자꾸 마시고 싶더라고요. 아마도 마음이 들뜬 상태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케를 마시고 나니까 더 대담해진 것 같았어요. 다카시 씨 정말 멋있으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분도 당신도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나이를 있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다카시 씨가 저도요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이 편한 하루를 보낸 게 처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멈춘 후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 너는 결혼한 여자다. 남편이 있잖아.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평생에 한 번뿐인 기회일지도 몰라. 이런 설렘을 언제 다시 느껴보겠어 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심장은 정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카시 씨의 방으로 가는 짧은 복도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의 방은 저와 같은 전통 일본식 방이었는데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였어요. 차를 끓일게요 라고 하시면서 전통차 도구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정말 우아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담이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차를 마시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 정말 진솔한 대화였어요. 다카시 씨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치 영혼의 동반자를 만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그래요 라고 제가 대답했더니 그분이 천천히 제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정말 괜찮으신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분이 제 볼에 살짝 키스하시는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었는지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저 의무적인 부부관계만 있었는데 이렇게 가슴이 뛰는 키스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분의 그곳은 온천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또래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강직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3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다카시 씨는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모든 순간이 꿈 같았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나도 여전히 여자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은 그 남자. 그렇게 우리는 아침까지 함께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했나 하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다카시 씨를 보니까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다카시 씨도 일어나셔서 어젯밤 정말 아름다웠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아침을 함께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 특별한 시간은 평생 잊지 않겠다는 것 등등. 다카시 씨가 연락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가끔 안부 정도는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도쿄로 돌아가는 길에 다카시 씨가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그분이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선물이었어요. 행복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포옹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남편과 아들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여행 어떠셨어요? 라고 아들이 물어볼 때 정말 좋았어. 고마워 라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족들도 좋아하는구나. 남편은 여행 다녀오더니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어요. 마음이 젊어지니까 얼굴도 젊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카시 씨와는 가끔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고 있어요.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예요.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과의 그 특별한 시간 덕분에 제 인생에 새로운 활력이 생긴 것은 분명해요. 요즘 남편을 대할 때도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다카시 씨와의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여자로서의 매력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남편도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다면서 저에게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죄책감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밤에 누워있을 때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인생에 이런 경험도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커요. 35년 동안 오직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딱 한 번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가끔 다카시 씨가 보내준 하코네의 사진들을 봐요. 그 아름다운 호수와 후지산,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길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분도 저와 찍은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예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권태기에 빠져 있는 중년 여성들, 자신의 매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사랑과 설렘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카시 씨 같은 신사적이고 따뜻한 분을 만났으니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 여행에서 돌아온 지 2달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그때의 감정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 덕분에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남은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카시 씨는 최근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밟는다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어서 정말 답답했는데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저를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어요. 분들도 계실 거라